전기기사 빈도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를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외에 다른 걸 설명 안 해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만 설명을 드릴 거고, 비전공자들이 어려워하니까 막 여기서 막 중구난방하면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설명할 거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요 곱하기라는 게 회전이라는 얘기야. 컬. 회전. 요 컬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ROT, 로테이션의 약자야.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 찾는 거니까. 요거는 발산,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발산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보통 DIV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인데 시간의 변화율이야. 시간의 변화율. 네.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μH, D는 입실론인데 여기 H가 자기의 색이고 μ가 투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속이 있으면 얼마나 잘 자속이 통과하느냐라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재질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B라는 거는 μ에다가 H를 곱한 게 B다. 그리고 이쪽은 전기입니다. 전기니까 D하고 E는 전기 쪽이고 B하고 H는 자기 쪽이다. 전자계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해야지 전공자는 쉽게 아는지만 비전공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는 B하고 H는 자기, D하고 E는 전기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자속밀도 B가 H 자기의 세기에 투자율 μ를 곱한 거다. 그 다음에 전속밀도는 E라는 전기의 세기에 유전율 입실론을 곱한 게 D다. 라는 걸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자속밀도죠. 시간에 대한 자속이 얼마나 빨리 변했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막 자석을 움직인단 말이야. 자석 움직이면 이 자속 밀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자석을 막 움직여야 돼. 그러면 자석을 막 움직이면 자석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변하면 전기가 발생해.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석을 막 움직이면 그 반대 회전하는 거로 그렇게 발생하는데 반대 방향. 이 말은 요 수직 하나가 말하는 거는 자석을 막 움직이는데 자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석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석 밀도가 바뀌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때 전기가 회전하는 거로 발생한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똑같아. 근데 여기는 아이를 하나 더 있어. 얘는 자석이 발생하는 자석.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하면 자기장 움직이면 전기 발생하죠. 얘는 전기를 발생하면 자기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데 여기 하나 더 있어. 근데 얘는 요거는 전속이 발생되냐. 전속 밀도가 시간대 바뀌면 자속이 회전하는 거로 바뀌는 거죠. 자속. 근데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이때도 자속이 바뀌는 거예요. 자속 회전하는 게. 자속이 회전하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 밀도가 바뀌든 전류가 흐를 때 두 개를 더한 상태가 자속이 회전하는 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발산을 해. 발산하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뿜어져 나간다는 얘기야.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 전속에 발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전하가 있다는 얘기야. 전하. 얘는 뭔 말이냐면 여기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간다. 발산이 있다. 뿜어져 나가는 게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딘가 안에 전하가 있어요. 전하. Q라는 전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자기장, 이 자석이 있어. N극, S극. 얘 0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자석을 N극,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항상 내가 분리해도 N극, S 생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석의 발산 0이라는 얘기는 분리를 N극, S극 분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요 기전력은 얘는 뭐냐면 코일의 감긴수예요. 감은수. 코일 몇 번 감았냐? 코일을 많이 감으면 기전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요거는 자속이에요. 자속. 그래서 자속이라는 게 이렇게 전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 막 이렇게 하는 이 선을 자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속이 많냐 적게냐에 따라서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속, 이 선이 2개냐? 선이 5개냐? 그럼 얘가 시간에 따라 선이 2개일 때 하고 시간에 따라 선이 5개.
따라서 5개 더 많죠, 선이. 그러니까 선이 많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번선들을 많이 감으면 기전력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 했던 내용에다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5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지금 빈도 3번째 나오는 게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틀리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H가 이제 오답을 결정을 줍니다. 그래서 H는 전개의 세기, B는 전속 밀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럼 얘가 미분형이 있고 적분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 미분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전속 밀도를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전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회전하는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가 적분으로 보면 그 자속의 변한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그 원이 있죠, 원. 이 원에 이 L이라는 거는 이 원의 길이, 둘레고 그다음에 여기 면적이 있죠, 이 원의 면적. 원의 면적으로 이 자속 밀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다 더한 겁니다. 그 더한 거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느냐? 이 L 크기만큼 이 길을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L이 되게 미소하게 그 전개를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면적에 이 원의 면적으로 시간에 대한 자속 밀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다 더한 거나 이 길이 원의 길이를 전개로 다 적분한 더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 수식이 나온다든가 이 수식을 내가 그 물리적 원리로는 변하는 자속,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자속이야. 그게 둘레 회전하는 전개, 유도 기전력 2를 만든다라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S라는 거는 면적입니다. L이라는 거는 이 길이에요. 원의 길이. S는 이 원을 감싸고 있는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얘의 말은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면적으로 이 자속 밀도가 변하는 그거하고 이 전개 회전하는 전개의 길이만큼 다 더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 수식을 외우면 돼요. 보시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의 앙페르 맥스웰 요거에 대해 설명드린데 앞에 미분형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속 밀도가 시간에 변화하는 거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 두 개 더한 거를 자개가 회전한다 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류하고 이 변위 전류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오른손 방향 회전한다는 얘기죠. 오른손잡이로. 그 다음에 요걸 설명드렸으니까 요걸 말씀드릴게요. 똑같아요. S는 면적이죠. L은 이 크기야. 이렇게. 이 원의 크기입니다. 원의 크기를 다 더하는 거. 그거하고 전류 더하기 그 다음에 얘가 요 면적, 이 표면적, 요 원의 표면적으로 전속 밀도가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다 더한 거. 이게 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길이, 하나는 면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안에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다이버전스. 근데 그 안에 로라는 전하가 있어요. 전하.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하로에서 전속 D가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발산의 원천이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얘 면적이죠. 얘는 부피야, 부피. 그래서 요 지금 9가 있어, 9. 그래서 9의 표면적은 전속 밀도를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전하를 표면적으로 다 적분한다는 얘기. 다 그 표면적에 있는 각각의 미소한 그 직육면체들을 다 더한다. 라는 게 전하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뭐 수학 몰라도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 전속 밀도를 다 적분하는 거는, 더한다라는 거는 이 로를 부피로 다 더한다라는 게 Q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력선, 얘가 그 발산한다 0이라는 얘기는 발산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N에서 S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발산 막 뻗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니까 얘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N과 S를 분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력선을 이 다이버전스 발산하는 게 0이다라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적분은 똑같아 얘가. 이 지금 S라는 거는 이 면적입니다. 자기력선을 이 면적으로 다 더한다. 적분하기 0이라는 얘기죠. 얘랑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를 말씀드렸던 게 자속 밀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반대반에 변하는 거는 전개의 회전이라는 건데 얘를 적분으로 보면 얘를 L 요 지금 요 전개 있죠. 전개가 요 길이 이 곡선의 길이를 다 더하는 거는 이 면적으로 이 원의 표면적으로 다 적분하는데 뭘 적분하느냐 문제는 시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 면으로 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 변하는 자속이 그 둘레 회전하는 전개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크기가 아니라는 얘기, 변화율이라는 얘기. 자속이 이 파이라는 자속인데 이거랑 바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속은 이 코일의 건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전기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역기전력. 근데 보시면 얘 변화율입니다. 얘가 얼마나 이 자속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에 따라서인데 그 건선수, 이 감은 코일의 건선수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반대 방향으로 얘기예요. 이거 잠깐 볼게요. 자석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놔. 자석이 움직여야 안 바뀌죠. 변화가 없으니까. 자석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자석의 크기는 바뀌는데 이 자석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제가 요 실행을 딱 시켜봐. 그럼 이때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5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 보시면, A라는 게 벡터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자속 밀도 B를 만드는 거는 A를 회전을 시키면 B가 된다라는 정의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거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자속 밀도의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의 회전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B를 A라는 벡터 포텐셜을 회전하면 B가 생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얘랑 바꿀 수 있어. 여기 컬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얘하고 얘 같죠. 그러니까 전개는 벡터 포텐셜의 시간에 대한 변화로 반대로 생기면 전개 생긴다라는 게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제 요 표만 외워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올바른 표기가 요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근데 얘가 지금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렌츠, 변화를 방해한다라는 렌츠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이 B와 H 혼동이니까 원래는 자속 밀도의 시간의 변화의 반대 방향인데 여기는 H로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 D는 제로가 아니라 로라는 안에 원천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얘가 그 자기 홀그 얘가 발산이 없어. N국 S로 분리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 다음 여기도 변이전류인데 변이전류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변이전류는 요게 변이전류네. 아까 제가 요게 변이전류라고 했는데 이게 전류고 얘가 변이전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변이전류하고 전류를 더한 게 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빼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 기전력, 이 기전력은 여기에 n분의 1이 아니고 n의 제곱도 아닌 건선수, 코일의 건선수하고 자속 밀도의 변화량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고요. 벡터 포텐셜은 여기 E의 컬이 A의 벡터 포텐셜의 시간의 변화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정리가 된다.